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박종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무신정변과 고려왕실의 부흥을 꿈꾼 의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왕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 기록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인가. 이 역사 기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러한 재해석이라는 과정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사 인식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70년에 일어난 고려왕조 최대의 어떤 정변, 이른바 이 무신정변, 무신 쿠데타를 이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국왕의 어떤 의종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서 찾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어떤 이 고려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개서서에도 보면 의종은 황관 무리와 놀러 다니는 일로 나를 보냈다.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국정은 어지럽고 기강은 땅에 떨어졌다. 무신을 혹사하고 천대했다. 그래서 마침내 무신의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요,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 전료의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의종이 죽고 나서 의종에 대한 사론을 선대 보면 의종은 아첨하고 경박하는 무리를 좌우에 두고 제를 올리고 재물을 탕진했다. 정치에 쏟아야 할 시간과 정력을 주색에 빠졌다. 풍어를 없는 것으로 정치를 대신했다. 이래서 무신의 노여미 사회에서 마침내 정변이 일어났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졌던 고려사 절요의 사로는 유성단이라는 아주 소장 학자가 쓴 글입니다. 이 사람이 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해서 의종에 대한 사론을 이와 같이 의종의 잘못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의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의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지 불과 3, 4년이 지나지 않은 신진학자였죠.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의종실록 편찬 자체가 상당히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의종실록 편찬자는 이 문극겸이라는 이 문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편찬 책임자가 되면서부터 첫 마디가 뭐냐면 의종이 시해됐다. 국왕이 시해됐다는 것은 천하의 큰 제약이다.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의종을 죽인 무신들은 큰 제약을 지셨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고려 최고 무신 권력기 중방에 의해서 고발해버립니다. 이 역사 편찬은 반드시 문신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학식이 높고 과거에 합격한 엘리트 관료들이 사관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문격겸이가 물러나고 나서 누구를 내세웠냐면 무신 최세보라는 사람을 사관으로 임명하고, 이 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무신이 이 편찬 책임자가 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때 이른바 이 최세보를 의종실록 편찬조로 앉혔다는 얘기죠. 이 최세보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요, 조상도 알 수 없다. 아주 미천한 출신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군사의 지식이 없는 시골 농부가 사령관에 임명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까요? 이런 점이 바로 의종실록 자체가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이 의종실록 편찬이 언제냐면 바로 무신정변 직후가 아니라 20년이 지난 1180년대 후반, 1190년대 초반에 편찬이 되기 때문에 이미 무신정변이 일어난 지 약 한 20년이 지나서 상당히 안정기였다는 점이죠. 실제로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무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무신정변의 책임을 자기들이 아니라 의종의 잘못된 정치에서 차지를 했던 겁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의종을 죽였던 무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많이 생략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앞에 얘기했던 유성단의 의종평가도 상당히 온전할 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의종실록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고려사의 이 무신정권기 기록으로서는 우리가 무신정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더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강의할 이 의종의 캐릭터, 의종의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고려사 기록대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점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는 겁니다.
의종이 이제 맏아들이기 때문에 세자로 책봉이 됐지만 의종이 상당히 여린 성격입니다. 상당히 여리고 상당히 문학적인 소양은 상당히 있어요. 섬세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왕으로서 이 책임을 다하게 인종도 걱정을 했고, 특히 그 어머니 임씨는 둘째 아들을 왕위로 내세우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런데도 의종이 왕이 되는 것은 역시 태자를 그를 가리켰던 정선명이라는 사람, 또 정선명과 가장 절친했던 김무식이 문신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고, 또 이 사람들은 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폈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종이 인종과 그 모후가 반대했지만 의종은 왕위에 올라서게 된 거죠. 의종 결과적으로는 왕위에 올랐지만은 자기를 소위 왕으로 즉위시키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김부식이나 정선명과 같은 유교 관료 집단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얘기죠. 우연치 않게도 의종이 즉위하고 나서 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김부식, 그리고 또 자신을 보필했던 정선명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의종은 자기의 구상대로 정치를 하는데, 이 정치를 보면 의종이 결코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의종이 즉위할 무렵에는 묘청의 난을 진압했고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던 것이 문신관료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김구식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묘청의 난을 진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어떤 발언권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의종은 자기가 즉위하고 자기 정치를 하면서부터 고려왕실을 부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숙종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러면서부터 김부식 사후의 첫 정책이 뭐냐면 1154년에 보면 서경의 중흥사, 중흥이란 고려왕실의 중흥을 얘기합니다. 중흥사라는 것을 창건합니다. 그리고 1158년에는 황해도 백주, 오늘날 황해도 배천입니다. 토산에 이 왕조, 이것이 왕조의 중흥의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여기에다가 소위 중흥거리라는 궁궐을 창건합니다. 고려왕실의 이른바 역사를 적은 편년통록이 의종 때 편찬이 된 겁니다. 개성에 있는 해상 세력이 후진한 것은 바로 이 편년통록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의종은 고려왕실의 어떤 이 부흥, 그리고 또 고려왕실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편년통록이 이때 편찬되었고, 의종은 이 편년통록을 고려 역사, 왕실의 역사로서 편입시켰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이같이 이 편년통록은 풍수지리 도참사상에 입각해서 왕권, 왕실의 신성함을 강조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168년, 그러니까 의종이 실가하기 2년 전에 서경의 행차에서 자신의 통치 철학을 담은 이른바 실력이라는 것을 교서를 반포합니다. 여기에 보면 의종은 음양사상, 풍수지리, 불교, 또한 이 선풍, 난가사상 이런 것을 통치 인형을 내어서고 있습니다. 이 신령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면요, 서경은 만세에 쇠하지 않은 땅이다. 마치 태조가 훈요 10조에서 서경은 수덕이 흥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후대 군주가 이곳에서 새로운 교화를 펴면 나라의 풍속이 맑아지고 백성이 편한다. 태조 왕건도 훈요 10조에서 1년에 100일 이상 군주들이 서경에서 머물면서 정치를 펴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서경에 와서 낡은 것을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바로 세워서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옛 태조 임금께서 남기신 훈요 10조의 정신을 되살려서 지금의 폐단을 바로잡겠다. 태조가 세웠던 고려의 건국 정신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정은 서경에서 반포한 신령은 단순히 그야말로 정사를 게을리했던 무신정변의 원인을 제공했던 문황 군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종은 문신귀족 대신에 무신, 풍수지리, 도참술에 박은 술사, 그리고 황관을 척건으로 삼아서 고려왕실의 부흥과 왕권을 강화를 했다. 역시 이제 이런 점에서는 숙종하고 또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만, 역시 척건 정치를 지향했다는 것이 또 의종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히려 무신정변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의종을 보좌했던 정치는 세 그룹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내시입니다. 이 내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황관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는 과거에 합격한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을 국왕의 바로 척건으로 삼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내시가 황관이지만은 이는 아주 신진기회의 어떤 관료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황관 따로 있죠. 황관과 이 풍수지휘사 같은 술사. 그 다음에 친위군사입니다. 이 친위군사라는 것은 바로 의종의 호위군사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경호부대라고 할까. 정중부나 이런 사람들이 춥고 배고픈 군인이 아닙니다. 바로 의종을 경호했던 겁니다. 그 일반 군인들은 상당히 고액에 시달렸지만은 특별히 의종이 이 무신을 호위군사를 처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역사책에 보면 무신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난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실은 초기에 난을 일으킨 사람은 이러한 일반 군사들이 아니라 바로 의종의 호위군사들이 난을 먼저 일으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문신에 대한 무신의 억압이라는 하나의 어떤 무신정변의 어떤 원인은 조금 잘못된 구도가 있냐. 사실은 이 무신정변은 두 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소위 이 경인의 난과 계산년의 난입니다. 우리가 무신정변하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1170년을 갖고 얘기합니다만은 고려시대는 경인년에 일어난 1170년과 계산년에 일어난 1173년에 두 난을 합쳐서 무신정변이라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년의 경자와 계산년의 계자를 합쳐서 경계의 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사 기록에는 무신정변이라는 게보다는 경계의 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최초의 정변인 이 경인의 난은 바로 의종 척건 세력 내부의 권력 다툼입니다. 왕이 그날 보현으로 행차하다가 자기 척건 무신들 호위군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오병 수바퀴 요새같이 태권도죠. 그것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시켜서 잘한 사람을 상을 주려고 했다. 근데 그 당시에 내시가 의종의 척건 내시라 하려는 사람이 경호군인이었던 이호홍 대장군이 이 태권도에서 지니까 이 사람을 뺨을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당시 이 내시들이나 황관들은 박수를 쳤지만 무신들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때 정중부가 뭐냐고 한다면 이소홍이 비록 무인이나 벼슬이 상품인데 어찌 이렇게 심하게 욕을 주는가 뺨을 때리는가. 그러자 의종이 정중부를 달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최초의 무신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 칭의군사와 내시들 사이의 어떤 이 권력 다툼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최초 무신은 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일반 군인과는 관계없는 이 친위군사들, 의종의 총애를 받은 친위군사들, 그리고 또한 의종의 내시와 황관 집단 사이에서 이 모욕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그날 마침내 정변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왕이 보현에 왔을 때 이고 이방이 이 직결해서 이 내시들 임종식, 이복기, 한례 등을 죽였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날 저녁 왕궁으로 화궁할 때까지만 해도 의종은 친위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돌아왔죠. 그래서 일단 이 보현에 일어났던 이 내시들과 친위군사 사이에 이 사태는 일단락되는 적이 했습니다만, 그러다 개경에 있던 내시들이나 황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무신들은 의종이 이 개경에 있는 내시 황관과 다시 결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마침내 의종을 감금해서 그를 거제도로 유폐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황관과 내시들도 개경에 있는 황관과 내시들도 무더기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년 후인 1173년에 아까도 얘기했던 편년통록을 편찬한 것을 의종에게 바친 김영부의 아들이었던 이 김보당이 이제는 이 무신들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의종 복위운동을 합니다. 이 의종 복위운동을 해서 거제도에 있던 의종을 모시고 경주로 올라옵니다. 이제는 이거는 무신 정권에 대한 완전한 어떤 이제 타도라는 것이 문신들에 의해서 무신 정권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반발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이때는 이제 이 무신 권력자들이 일반 군인을 동원해서 문신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 의종을 직접 죽인 사람이 유명한
나중에 무신 권력자가 되는 이의민이라는 사람이죠. 이의민은 경주로 직접 들어가서 자기 고향입니다만 가서 의종을 직접 살해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실질적으로 문신과 무신의 전면적인 대결이 일어난 것은 이 1173년에 난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의종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하고 이 무신정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지배청들이 고려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모순을 제대로 정적인 대립과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이 무신정변의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무신정변의 원인을 전적으로 의종의 잘못으로 돌리는 이 고려사 기록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역사의 묘미란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역사 사료를 다시 뒤집어서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